안녕하세요. 부유코리아입니다. 농막 지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농막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들 싹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관리,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간으로 축조되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설 건축물인 농막은 신고 대상 중 하나입니다. 농막에는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두 번째 용도,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휴식 및 간이 취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존치기간,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네 번째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유 조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 전, 답, 과수원, 33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농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일부 농막에서는 데크나 주차장, 정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면적에 함께 사용하는 부지 면적이 포함되므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두 번째, 농막 주변의 콘크리트, 잡석, 자갈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축도를 이용해 올려놓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허가받지 않고 정화조나 수도 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지자체에서 벌금 또는 철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한계 필지, 1개 이상의 농막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농막을 철거할 때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신고 존치 기간 만료. 농막의 신고 존치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철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 폐지. 농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절차로 정확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농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승낙서, 타인의 토지일 경우,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설치 농막의 평면도 배치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서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지자체 건축부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선 농업활동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농막 체류형 하우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사도 삼촌 라이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체류형 하우스는 주택과 농막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시 거주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인들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비슷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규모는 없지만 기존의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농막은 주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물로 체류형 원시름 농촌 체험 및 교육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입니다. 농막의 특징과 용도. 특징, 농막은 주로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저장, 농약, 비료, 씨앗 보관 및 농작업 중 휴식과 간단한 조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용도, 농업활동 지원, 농기구 및 자재 저장, 작업 중 휴식 공간 제공. 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용도. 특징,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주말 농장 참여자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이는 도시 농촌 결합 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지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농촌 공간의 가치와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용도,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제공,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 목적. 결론적으로 쉼터 농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체류형 쉼터온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물이 더 효율적인지는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류형 쉼터의 장점에는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 거주민들이 농촌 지역에 부담 없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형태로 설치. 기존의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농촌 생활 체험. 비농업인들이 시골 생활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로 농촌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 부분은 현재 진행 중으로 최종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입안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 예정이며 시행은 1에서 2년 정도 지나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확정 상태가 아니라서 내부 검토 중인 상황 변경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 나오는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 도시설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농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